안녕하십니까. 하도급 계약 이행 단계 강의를 맡게 된 이용주 변호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부당 감액 그리고 부당한 위탁 취소 및 반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당 감액입니다.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다. 하도급 계약 체결 이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려는 상황에서 수급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를 막기 위한 제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원사업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데 하도급 대금 산정 자료에 중대 명백한 착오의 수정,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원사업자의 반품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불량품을 납품하였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원사업자가 스스로 수리하여 사용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장비를 대여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장비가 훼손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부당 감액인지의 여부는 하도급 계약의 내용, 계약 내용의 특성, 감액의 경위, 감액된 하도급 대금의 정도, 감액의 방법과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감액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에서 8가지 경우를 부당 감액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탁할 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 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두 번째,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세 번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네 번째,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 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다섯 번째, 원사업자가 용역 수용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대금 또는 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여섯 번째, 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 가격 등이 납품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경영 적자 또는 판매 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타 법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그리고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부당 감액 약정의 경우라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감액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원래의 하도급 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은 감액 약정은 그 자체가 하도급법 제11조에 위반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하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감액 또는 실질적 합의에 의한 감액이라면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에 의해 감액한 것이라 항변하면 그 합의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산재사고로 원사업자가 입을 손해액을 미리 예상하여 기성금 지급 시 이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계약상 약정은 부당감액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대금 지급 기일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지급되는 경우의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이전에 지급하게 되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자발적 동의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그리고 관계의 지속성, 거래의 특성과 시장 상황, 거래 상대방의 변경 가능성, 그리고 감액된 대금의 차이, 그리고 대금 감액을 요구한 시기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한 시기와의 간격, 대금 감액의 경위, 대금 감액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치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조치, 과징금, 벌금, 그리고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징벌성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당한 위탁 취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탁이 성립하고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 없이 위탁이 취소되어야만 성립됩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수급사업자가 계약 이행에 따른 준비행위를 했어도 부당한 위탁 취소가 아닙니다.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라 함은 입증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수급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영업 취소, 정지 등 사유가 발생하거나 착수, 창곡 거부, 주요 공정공법 등 수급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하여 정상적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인정됩니다. 원사업자의 임의 위탁 취소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위탁 취소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이를 따른 것인지 여부, 양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실질적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위탁 취소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위탁이 완료되었음에도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목적물 등의 내용이 위탁 내용과 상이하거나 납기를 현저히 지연하여 계약 목적을 도저히 이행할 수 없을 때와 같은 정도로 인정될 때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목적물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하자가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한 위탁 취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납품 지연이 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계약에 명시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 과징금, 벌금, 그리고 역시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고 있습니다. 원사업자와 수음사업자 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면 수급사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원사업자가 양해를 구했거나 사후에 금전보상이나 물량보존을 해주었더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사업자는 납품 받았다면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위탁 경우에는 검사가 끝난 즉시 목적물을 인수하여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부당반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 등을 반품하여서는 안 된다. 부당반품 간주행위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발주 취소 및 경제상황의 변동을 이유로 하는 경우, 검사 기준이나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해서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 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는 경우,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된 경우, 이 4가지에 해당하게 되면 부당 반품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는 간주행위 이외에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목적물 등이 위탁한 내용과 다르거나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하실 경우에는 시정조치, 과징금, 벌금, 그리고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